아이에게 화를 낼까 참을까? 숑숑아,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엄마, 미안해. 또 소리 지르고 말았네. 난 왜 이렇게 화를 못 참는 걸까? 괜찮아요, 포포님. 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왜 이렇게 욱하는 감정을 참기 힘든 걸까요? 1편. 우리는 왜 화를 참기 힘든가? 우리 뇌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시스템이 있어요. 첫째, 편도체. 이건 뇌 속 경보 시스템이에요. 위험이나 위협을 감지하면 아주 빠르게 반응해 몸을 보호하죠. 둘째, 전두엽. 이건 뇌의 컨트롤 센터예요. 판단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감정을 조절합니다. 그럼 왜 엄마는 자꾸 소리 지르는 거야? 좋은 질문이에요, 숑숑. 문제는 편도체가 전두엽보다 먼저 반응한다는 점이에요. 즉, 뇌는 화를 먼저 내고 이성적인 판단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화를 낼 때 심장이 빨리 뛰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싸우거나 도망가라는 신호를 보내요. 이 반응은 생존에 유리했지만 지금은 아이의 작은 실수에도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숑숑이 우유를 엎지른 걸 위협처럼 느끼는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방법이 있습니다. 단 3초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 순간 전두엽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아까처럼 욱 하고 화를 내는 대신 아이가 실수했구나, 이제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엄마, 그럼 다음엔 화 안 낼 수 있어? 그래, 엄마도 연습해볼게. 다음엔 3초만 멈추고 너한테 따뜻하게 말해줄 거야. 분노는 본능입니다. 하지만 3초의 멈춤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아이의 뇌와 마음의 안전함을, 부모의 마음에는 평온함을 선물합니다. 2편. 아이에게 화가 날 때 단 3초만 멈추어 보세요. 이 짧은 순간 뇌 속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모와 아이는 함께 감정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부모가 먼저 감정을 가라앉히면 아이의 뇌도 안전 신호를 받아 정서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3초 동안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심박수와 호흡이 서서히 진정되며 뇌는 편도체가 주도하는 위험 모드에서 전두엽이 주도하는 사고 모드로 전환됩니다. 3초 멈춤은 자동 반응을 잠시 지연시켜 합리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뇌의 여유 시간입니다. 3편. 아이에게 자기조절력을 길러주는 부모의 행동은 아이들의 자기조절력을 기르는 7가지 전략 중 첫 번째가 바로 잠시 멈추고 숨 고르기. 부모가 아이에게 화가 날 때 3초 멈춤을 실천하는 모습 자체가 아이에게 자기조절력을 배우는 최고의 시범이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행동에서 감정을 배운다. 부모가 먼저 실천하는 순간 아이는 감정은 조절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무의식 속에 새기게 됩니다. 이 작은 멈춤은 훈육에서 아이의 성장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고함이 아닌 부모의 안정된 숨결을 배우게 됩니다. 4편. 부모의 이런 행동, 아이는 자기조절과 자존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귀로 듣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마음에 새기는 것은 표정, 목소리의 억양, 몸의 긴장입니다. 부모가 차분하면 아이의 신경계도 진정되지만 부모가 분노로 대응하면 아이의 불안은 오히려 증폭됩니다. 특히 화가 난 목소리의 톤과 표정은 아이의 뇌 속 편도체의 위협 신호로 빠르게 각인되며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고함과 위협이 반복되면 아이는 자기조절과 자존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반응할 때 아이는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안전해. 나는 사랑받고 있어. 실수해도 괜찮아. 이런 경험이 반복될수록 아이는 평생을 지탱할 정서적 안정감과 회복 탄력성을 마음에 심어가게 됩니다. 5편. 아이 훈육, 이렇게 하면 아이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부모는 어떻게 멈추는가? 우리가 흔히 훈육이라고 말할 때 먼저 떠오르는 건 잘못을 지적하거나 고쳐주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아이를 교정하려 하기 전에 먼저 감정을 담아주는 말부터 시작하라. 즉, 아이의 행동보다 감정을 먼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조금 무서웠구나, 그치? 지금 기분이 어땠는지 말해줄래? 이렇게 부모가 먼저 감정을 언어로 담아주면 아이의 마음은 진정되고 안정감을 회복합니다. 이런 작은 문장은 아이의 뇌 속 전두엽을 활성화해
감정을 정리하고 대화로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감 감정 정리 대화라는 건강한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감정을 무시한 채 곧장 왜 그랬어? 그건 하면 안 돼. 하고 훈육에 들어가면 아이의 마음은 방어적으로 닫히고 배우기보다 위축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먼저 멈추어 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 멈춤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훈육의 시작이 됩니다. 6편. 학습 능력보다 더 강력한 성공의 예측 지표인 이것을 기르는 부모의 행동. 자기조절력은 학습 능력보다 더 강력한 성공의 예측 지표입니다. 자기조절력이란 단순히 화를 참는 힘이 아니라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상황에 맞게 행동을 선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기조절력이 높은 아이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빨리 회복하고 학업은 물론 또래 관계에서도 더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아이들이 문제 해결 능력에서 앞서며 장기적으로 더 높은 성취를 보입니다. 이런 자기조절력 어떻게 기를까요? 부모와 아이가 함께 감정을 조절하는 경험이 쌓일수록 아이의 자기조절력이 발달합니다. 부모가 먼저 차분하게 멈추고 감정을 담아줄 때 아이는 그 방식을 따라 배우는 것이지요. 즉, 자기조절력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훈련될 수 있는 삶의 기술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어떻게 숨을 고르고 어떻게 말과 행동을 다스리는지를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학습 성적은 순간의 결과지만 자기조절력은 평생을 이끄는 내적 자산입니다. 부모가 오늘 아이에게 보여주는 3초의 멈춤과 차분한 태도가 아이의 평생을 지탱할 자기조절력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7편. 강력한 성공의 예측 지표인 이것을 기르는 놀이. 아이의 자기조절력은 특별한 교재나 프로그램이 없어도 집에서 놀이처럼 키울 수 있습니다. 부모와의 일상적인 감정 훈련이 아이의 뇌 발달과 정서 안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신호등 멈춤놀이. 분노 시 편도체가 즉각 반응하고 전두엽이 뒤늦게 작동합니다. 이 원리를 놀이로 바꿔보세요. 빨강 화남, 노랑 짜증, 초록 평온함 색 카드를 만들어 감정을 색으로 표현하게 합니다. 아이가 화가 날 때 지금 빨강이야? 노랑이야? 하고 물어보면 스스로 감정을 인식하고 잠시 멈추는 연습이 됩니다. 감정 이름 붙이기 레이벌링만으로도 뇌의 편도체 반응이 완화되고 진정이 촉진됩니다. 감정 그릇 놀이. 자기조절력이 높은 아이일수록 감정을 외부화하여 다루는 연습을 잘합니다. 컵을 하나 두고 상황마다 감정을 물처럼 담아보는 놀이를 해보세요. 화가 물컵에 가득 찼네. 어떻게 줄여볼까? 오늘은 기쁨이 이만큼 있구나. 이처럼 감정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바꾸면 아이는 감정이 자기 안에서 통제 가능한 대상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의 자기 돌봄. 부모의 감정 안정이 곧 아이의 안정입니다. 화는 종종 피로, 수면 부족, 스트레스에서 비롯됩니다. 부모가 충분히 쉬고 감정을 돌보고 자기 조절을 연습할 때 아이는 그대로 따라 배우게 됩니다. 즉, 부모의 평온이 아이의 자기 조절력 발달을 위한 가장 강력한 모델링입니다. 화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아이의 뇌를, 관계를, 미래를 바꿉니다. 엄마, 요술 램프는 어떻게 받았어요? 지니샘 채널 좋아요랑 구독 눌렀어.